이 예.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자만 하더라도 지금 800명 그 정도 벌써 800명 늘은 예, 아침에 최소 보니까 800. 700명이었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700명이 죽었습니다. 800명? 그런데 800명 그게 먼저 예. 외국인들까지 예, 포함해서 외국인들까지. 800명, 미국인들도 지금 10여 명 정도가 지금 11명 뭐 죽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던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극우 정권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에 네타냐후가 대한 언제부터 이렇게 총리한 거예요? 꽤 됐죠. 네타냐후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총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몇 년 하다가 또 2000년도에 또 몇 년 하다가 그리고 작년에 다시 또 됐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도 막 예. 70대에 다시 돌아왔다 맞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마치 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베 총리도 1차 총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네. 또 상당한 공백 기간을 거쳐서 또 2차 총리를 하고 예. 뭐 노선도 아베 총리 역시 극우 강경파였는데 그렇네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원래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경파에 속하고요. 극우. 예. 예, 그리고 네타냐후가 등장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이제 다시 3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계속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봉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가자 지구는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옥입니다. 모든 게 다 차단되어 있는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200만 명이 넘게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냥 그 자체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한 감옥. 그래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네타냐후 자체가 일단 초강경파라는 거. 네. 근데 초강경파인데 이제 두 번째로 하마스의 공격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공격이었고 이거는 뭐 사실상 전쟁을 부르는 그런 어떤 공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켓 발사만 한두 발 발사하는 게 아니라 네. 수천 발을 한 번에 발사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그거는 대규모 공격이고 공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네. 확전될 수밖에 없다. 네, 5,000발 뭐 발사했다 그러는데 네.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뭐 3,000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3,000발이나 5,000발이가 중요했습니까? 수천 발이 네, 나오고. 수천 발 발사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강경파인 네타냐후는 네. 이거를 멈추거나 자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마스가 그냥 로켓 공격을 그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수백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불도저 뭐 이런 걸 동원해서 네. 철책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고 보셨겠지만 패러글라이딩 팔레글랜으로 해가지고 그 전동 패러글라이딩 해가지고 하고. 모터가 있어가지고 네. 멀리 가더라고요. 철책을 뚫고 들어가고 공중에서 그러니까요. 또 패러글라이딩으로 전동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알려지기에 따르면은 로켓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네. 학살한 그런 민간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SNS 영상을 보니까 그 축제 현장에서 네. 보셨죠? 네. 동틀 무렵에 축제 현장에 네. 춤추는 그런 사람들 위로 네. 로켓도 지나가고 패러글라이더 지나가고 이런 네. 모습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 현장에서 이스라엘 260명 넘게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심이 들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걸 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네. 네타냐후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뭐 3번의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총리를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총리 시절에 저질렀던 뭐 여러 가지 비리들, 뭐 뇌물수수라든가 뭐 방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비리까지 같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의심을 하기를 네타냐후가 작년 말에 다시 집권을 해서 사법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건데 자기의 그 혐의를 은폐하거나 예.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금 축소시키는 거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네. 이어졌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뭐 다당제 국가니까 이스라엘에도 뭐 시위는 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시위는 뭐 알려지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금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네타냐후는 또 작년 말에 3번째 집권하자마자 가장 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 대규모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있고 그게 본인의 비리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굉장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네타냐후는 이 자신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냥 21세기에 들어와서 외교와 어떤 대외 정책은 네.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게 더 뚜렷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렇네. 하마스가 공격한 것들을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거국 연정을 만들어가지고 네. 국내 위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하마스에 맞서겠다. 지금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개인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네. 지금 여기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국내 불만을 좀 네.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도 됐다. 예, 심지어 이제 네타냐후가 얼마나 그 강력한 독재 정권을 펼쳤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반정부 시위자들이 북한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북한 같다. 예. 북한 독재자 같다.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우파 그 태극기 부대들은 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수준을 지금 뛰어넘었다 네타냐후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북한 국기를,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 국기를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내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상황도 그렇지만은 이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게 엄청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거는 뭐 클 수밖에 없어 보여요. 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하마스가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또 150여 명 가량의 민간인들 납치해가지 않았습니까?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강제로 끌려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마스는 당연히 그런 작전을 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네타냐후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복에 맞서기 위해서 인질극을 펼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 민간인들을 전부 다 인질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납치해 간 거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생명을 어떤 전쟁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극렬한 인권 탄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건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이런 야만적인 행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하마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격,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또 억제할 수 있는 국제적 여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너무 못된 짓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도 작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쪽에 있는데 로켓을 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헤즈볼라는 골란고원에 그렇죠. 헤즈볼라는 이제 그 하마스보다 훨씬 더 무장력이 강한 그런 집단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으로 또는 이번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보셨겠습니다. 지도 준비가 되면 좀 띄워드릴게요. 가자 지구는 이제 이스라엘 놓고 보면은 남서쪽에 있는 거고요. 바다 쪽에 해안에. 그렇죠. 골란고는 북동쪽에 가까운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레바논하고 시리아랑 맞붙어 있는 곳이죠. 그쪽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거기서 이제 그 공격을 한 거는 로켓 공격을 한 거는 명백하게 그 하마스를 지원하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대응력을, 하마스에 대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력을 북부지구로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선을 두 개의 전선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한 측면에서 다른 한쪽에서 하마스에 대해서 전선을 분리시킴으로써 하마스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남쪽에서 또 북쪽에서 각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남쪽의 하마스와의 대결 전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하마스가 왜 지금 2023년 10월에 이때 왜 이렇게 공격, 그것도 전면전에 가까운 공격, 파상 공세를 펼쳤느냐?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는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경이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상황이 있을 겠고, 그 다음에 날짜를 10월 6일로 택한 이유도 있을 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하나하나씩 따져주시죠.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마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강경 투쟁을 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국가들은 네. 테러 국가로 지정한 그런 집단입니다. 물론 이제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주민 투표에 의해 가지고 그 국민 주민들로부터 가자 지역에서부터 승인받은 네, 그런 정부죠. 어떤 정부긴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 집단. 그러니까 하마스를 승인한 나라는 유럽에서도 뭐 몇 나라 없고 대부분 다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그래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하마스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2차 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악연을 배경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인 거죠. 사실은 이런 강대국 정치의 팔레스타인은 희생자였고 그 희생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역사적인 네. 예, 피에로라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 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네. 그 피에로가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정부인데 예.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카파라 그러나요? 그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거기는 사실 어떻게 구분하자면 조금 온건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예, 그쪽 현재 이스라엘이니까 그 카파 정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온건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하마스는 아예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강경 그런 세력들입니다.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투쟁,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을 때까지 강경 투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 전제,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공격할 수 있고 재작년에도 그렇죠. 공격할 수 있고 근데 올해 공격했느냐? 네. 올해 공격한 거는 네타냐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작년에 세 번째로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네. 그러고 나서 네타냐후는 이제 자기 비리도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어떤 네타냐후의 성향 자체가 초강경, 극우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팔레스타인에 대한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을 펼친 거죠. 그 강경책을 펼치는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자극한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어떤 사안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하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안지구에 대해서 계속 정착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자지구 정착촌은 이제 과거에 철수했습니다만은 서안지구에 계속 정착촌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살게 한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서안지구에 있어서의 팔레스타인의 집단적 정체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알 악사라는 사원. 모스크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원 예루살렘에 있죠. 이 사원을 올해 4월 5일 날 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백 몇십 명을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종교 탄압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유대교 말고 다른 종교의 자유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기독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중에 극우 기독교 뭐 이런 분들은 뭐 이스라엘을 막 그 숭상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포교 활동, 종교 활동 같은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기 이슬람에 대해서도 알악사 그 사원 안에서만 해라. 포교 활동하지 말고 예배를 하도록 하고 밖에서는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원에 올해 4월 5일 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간 겁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거죠. 했다. 이제 네타냐후 등장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거죠. 강경 대응을 하면서. 그렇죠. 됐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의 내각 장관들 중에 그 초강경파 팔레스타인에 대한 초강경파 그 내각 장관들이 아락사 사원을 또 4월 5월 달에 또 막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락사 사원이라는 것은 이슬람에 있어서 3대 성지입니다. 3대 성지면은 메카 메디나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아락사. 거기가 3대 거기는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이제 승천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 거죠. 3대 성지인데 그 성지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성지에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잡아갔다. 뭐 150명을 뭐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도발인 거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갈등 관계를 네. 고려해 볼 때 갈등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굉장한 지금 긴장이 고조도대로 고조되어 있는 그 언제든지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타냐후 등장 이후에. 그런데 거기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는 사원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과거에서도 용인하는 거 있고 그러나 이제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가 군인들이 체포를 한 거고 더군다나 그 사원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네.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도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이제 도발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 이른바 이제 온건 세력들은 다른 정당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다른 정당들은 네타냐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하고 뭐 협력하고 뭐 이런 것부터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들을 네. 방지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강경하게 뭐 압박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아락사 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갔다는 것들이 네. 이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심각한 모욕인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한 어떤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벼르고 별렀을 것입니다. 벼르고 별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하마스는 이성을 그때부터 이제 상실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하. 그래서 원래 그렇지 않아도 강경파들인데 이제 막 더 감정이 격앙되고 그리고 이제 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들 목소리가 더 세졌기 하마스 때문에 내부에서. 예. 그래서 이번과 같은 그런 그야말로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학살을 저지른 것 같은 야만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10월 6일날 공격했다는 것도 네, 또 10월 6일.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겁니다. 10월 6일을 한 거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네타냐후 정권이 작년 말에 세 번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자기 비리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굉장히 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기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약화돼 이런 것과 함께 그리고 이제 10월 6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73년 10월 6일 날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날짜를 그때가 맞춘 건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그날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날이 택일됐는데 뭐 좋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날이 뭐 그때 4차 중동 전쟁 때도 이제 이슬람의 유대교의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쉬는 날 그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던 거였는데 그 4차 중동 전쟁을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아랍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봅니다. 아랍 세력들은. 그러니까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근데, 승전일 뭐 이렇게. 승전일 그렇게 해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집트에 대해서 공군 지원을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는 이겼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공군으로 이집트를 지원하러 갔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 시대 때 총정치국장이었던 조명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대담을 했던 네. 그 조명록이 바로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 때 공군 조종사로서 이집트를 지원하러 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6일이 그 아랍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전일로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과 그 다음에 아라크사 사원에 대한 모욕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승전일에 네. 맞춰서 공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격할 때 작전명이 네. 아라크사 플러드였거든요. 그 아라크사 홍수. 예. 라크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작전명을 그렇게 했던 것에서도 아크사에 대한 종교적 모독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미를 그 작전명에도 담았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은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중동 전쟁을 승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4차 중동 전쟁에 승리를 했던 그날 그 개전일을 맞춰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창수 처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일명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배경까지 알 수가 있는데 언론 분석은 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서 좋아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란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란이 뒤에서 하마스를 지원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나왔지만 하마스가 미리 이란과 논의를 통해서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국제 정치를 고려해야 될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국제 정치적 요소보다는 그 아라크사, 아라크사와 네타냐후의 압박, 뭐 그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또 물론 그 배경에는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이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란 문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동 정책 문제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발을 살짝 빼면서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란하고는 핵 협정을 맺고 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리밸런싱 아시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대중국 견제로 왔던 거였고, 근데 이 대중국 견제 정책은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렇게 유지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그 인도 태평양 전쟁을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견제로 현재 지금 미국 정책 중심에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견제로 옮겨왔다면은 중동에서는 뭘 하겠어요? 중동 국가들끼리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동 없게. 그렇죠. 중동 국가들 사이에 계속 화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간에 화해 조치를 취했던 게 이제 그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던 거였죠. 트럼프 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속에서 지금 현재 사우디하고 네. 뭐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우디 인도에서부터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네. 유럽으로 가는 회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 사우디 유럽으로 가는 그 네. 회랑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 회랑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대1로 중국이 1대1로 하고 지금 맞서가지고 네. 1대1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랍 국가들 인도하고 사우디하고 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들을 하고 유럽하고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회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중동에서 미국이 대중국 정책 중심으로 정책 무게를 이동한 사이에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관계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친했는데 네. 바이든 정부하고 네타냐후하고는 또 트럼프 때처럼 그런 관계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축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그 국가 생존을 모색해 하겠다. 네. 뭐 그런 또 작전을 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시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러시아하고 또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는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복잡하네요. 그렇죠. 중동에서 이제 일종의 이렇게 제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죠. 네. 이 중동의 제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미국 언론들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바로 이런 중동에서 제각 변동이 일어나야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이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시아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고립되는 쪽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럼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네. 3자가 이제 협력하게 되는 그런 축을 만들게 되면은 이란이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란이 이제, 그런데 또 미국은 중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이란하고도 계속
뭐 얘기는 하고 바이든 있잖아요. 때 합의했던 핵 합의를 네. 트럼프가 깼는데 그걸 또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지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도 끌어들이고 뭐 사우디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도 끌어들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이란이 불안하다는 것들이 이제 미국 언론들이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도 네. 불안하겠죠. 그렇죠. 사우디와 예. 이스라엘 손을 잡고 그렇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으면은 네. 팔레스타인이 고립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하고 하마스하고는 네.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죠. 예, 같이 수니파인데도 수니파죠.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좀 섭섭함 같은 것들 이스라엘과 손잡는 과정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데 이란은 발생. 또 시아파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설정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네요. 예, 시아파인 이란하고 예. 또 수니파인 하마스하고가 또 연대해가지고 반 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동 정세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만약에 네. 실제로 배후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도 좀 부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란도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사실은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브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근데 뭐 하마스하고 이란하고는 뭐 긴밀한 관계다. 이런 정도 스탠스 유지합니다. 만약에 네. 이란이 개입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해버릴 경우에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니까 네, 상황이 더 여기서 거죠. 굳이 인정하고 이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확전을 막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 수비대가 네. 하마스하고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계속 해주고 평상시에 군사 지원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뒤에서 배후로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 뭐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네. 무기 지원도 있었다고 한다면 뭐 지원해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트집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란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네. 팔레스타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군사적 평상시에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훈련도 지원해 왔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방은 없다. 이란은 이제 앞으로 또 뭐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하마스하고의 구체적인 군사적 협력 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네. 군사훈련에 대한 지원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네. 또 그런 물증들이 막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드러나게 된다면은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런 니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공격을 지원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상황이 또 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뭐 혁명 수비대 만약에 이제 그런 증거가 드러난다면은 네. 또 이란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끼어들 이유는 없을 테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그거는 뭐 혁명 수비대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일부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혁명 수비대가 어쨌든지간에 개입한 그 농도가 짙어지게 나타난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상황이 간단치 않게 꼬이게 되는 거죠. 또. 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근데 뭐 헤즈볼라도 사실은 네. 이란 핵명 수비대 지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이란과 더 가까운 그렇죠. 그런 조직인데 네. 여기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뭐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과거에 네. 네타냐후가 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강경 정책을 펼쳤든지 아라크사 사원에 가서 뭔 짓을 했든지 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혹하게 민간인들까지 학살하고 납치해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부분만을 가지고 네타냐후 정권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잔혹성을 하마스의 잔혹성을 이제 강조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런 잔혹한 행위의 배후다. 꼭 조금이라도 판단이 될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당연히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계도 그렇네요. 매우 복잡하게 꼬일 소지가 있습니다. 확전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네. 이란과의 이스라엘 이 다툼
전쟁 이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